네, YTN 제보로 들어온 충격적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고 또 여성을 뒤따라가거나 비밀번호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마음대로 열었죠. 생각만 해도 섬뜩한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소름이 확 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네. 그런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사생활이 가장 보호돼야 될 안전한 집에 네. 저렇게 제3자가 네. 느닷없이 그야말로 도둑을 누르고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 네. 또는 그와 같은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남의 일로만 해서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영상의 앞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죠. 이 남성, 여성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관리실로 뛰어가서 CCTV를 확인한 후에 여성의 집 호수와 비밀번호까지 파악을 해냈습니다. 자, 이게 관련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이 관리실 CCTV를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실 네. 근거와 목적도 범죄 예방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감시라든가 네. 또는 유사시에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 것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지만 개인이 이 CCTV가 집적되어 있는 상황실에 접근을 해서 더군다나 다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과거에 상당 부분 있었던 범죄적인 의도 목적을 갖고 예. 요즘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천장 위에 또 예. 현관문 위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이번 상황은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CCTV 상황 관리실에 대한 접근 통제는 왜 이렇게 허술했느냐.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관리실에서 업무적인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제보자 등의 이야기에 네. 의하면 지금 이 침입자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화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렇죠. 이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 지금 이 오피스텔에서 화재 오작동 경보가 좀 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것에 대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과 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 CCTV 상황실에 대한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 비밀번호를 바꾸다든가 예. 이러한 보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예. 이 공동주택에 대한 보완이 너무 허술했고 더군다나 이 관리사무소의 일정한 책임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영상 속에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 여성을 확인한 후에 CCTV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실제로 가서 이 문을 여는 시도까지 했잖아요. 스토킹 범죄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행위를 보게 되면 무엇인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13층에 거주하는 여성과 조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뛰어가듯 네. 지금 이 관리실로 이동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스토킹 관련된 범죄 또는 주거 침입 혐의를 일단 의율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를 5가지로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불안감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기다린다든가 예. 또는 지켜본다든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낸다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제 훼손한다든가 예. 그런데 이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것이 이제 1회에 그친 것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는 조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주거 침입의 혐의는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집 이외에도 방실, 사무실 이런 것을 들어가는 행위 또는 주거의 평온권을 해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예. 첫 번째 주거 침입 행위 첫 번째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예. 또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초인종을 누른 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눌러서? 순간 예. 그러면 이미 그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성이 다 기수로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 주거 침입의 행위에 관한 처벌은 아주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주거 침입 때는 명백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제보자의 여자친구분께서도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섭겠죠. 지금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놓고 또 스마트 팔찌도 줬다는데 과연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거주자가 이 남성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 이제 스마트 워치는 이제 네. 응급 상황에서 예.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출동을 하는 바로 거죠. 빨리 출동을 한다거나 또는 그 112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때 먼저 출동하는 뭐 이러한 그 신변 안전 조치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지금 주거 공간이 거의 그 공유하는 같은 공간에 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웃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거 본다면 지금 이 신병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는 예. 이것이 뭐 이를테면 뭐 긴급 체포가 뭐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이 예. 피해자에 대한 예방 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의 그 양태를 그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위험성이 그 농후한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의 극단적인 이 범죄의 결과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도 지금 뭐 경찰도 뭐 전격적인 뭐 강제 수사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님 어떤 조치해야 될 상황이라거나 해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CCTV의 그 목적 네. 자체가 범죄 예방과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사고를 사전에 감시하는 이제 이런 기능인데 네. 이것은 오히려 지금 CCTV가 범죄에 그 악용된 이런 그 형태인 거죠. 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직접적인 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접근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관찰을 했고 번호까지 알았다라고 네. 이제 하는 그 자체는 언제든지 이를테면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만 절도의 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성범죄에 관한 것으로 또 진화 발전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뭐 음란 행위로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러한 같은 CCTV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와 공동 그 주택 내에서의 보안 관리가 가장 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조금의 그 의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네. 신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112 또는 경찰 관서에 그 신고를 해서 네. 본인에 대한 그 신변 안전 조치를 철저히 그 취하는 것이 그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네. 오피스텔 그 자체 내에서도 네. 자체 그 보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대비도 이제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 뭐 예를 들면 하지 않았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또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지금 그 지켜보는 행위가 네.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아마 경찰은 이것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인종을 한 번 누르지 않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눌렀으니까. 눌러서 네. 그 쳐다보는 행위 스토킹을에 해당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응급 조치를 지금 취한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스토킹의 혐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잠정 조치 같은 것을 청구할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거 요약하게 되면 경찰과 또 개인 또 민간 네. 또 그 아파트 공동 그 책임자가 함께하는 이른바 그 치안을 협동으로 하는 뭐 이런 것이 이러한 네. 그 범죄를 막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에 맞습니다. 대한 세심한 주택 설계도 이와 같은 범죄를 막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뉴스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